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을 요약해봤는데요. 우선 첫째, 어느 지역하고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둘째, 투자를 원하는 지역에 공인중개사들과 친분을 만든다. 셋째,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넷째, 대출은 과하지 않게, 절세는 꼼꼼하게 한다. 자, 어떠신가요? 네, 너무 평범하다고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을 하나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에 건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늘 우리에게 성공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주고 계신 분이죠. 매주 금요일은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기홍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습관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원장님께서는 몇 가지나 조금 해당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쪽이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 두 번째 거 빼고는 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오. 네,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오, 투자를 원하는 지역에 공인중개사들과 친분을 만든다 빼고는 다 해당이 된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해당이 안 되세요? 아무래도 지역 부동산 중개사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적다 보니까 네, 친분을 쌓기가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혹시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추가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투자든 간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어떤 투자 원칙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투자는 항상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과 또 투자처에 대한 상당한 분석과 그리고 또 그 전문가들의 조언까지도 같이 더해져서 종합적으로 어떤 목표를 완벽하게 설정을 해야 조금 올바른 투자하는 데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고령화가 되면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래도 활발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소비인구도 많아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사셨던 좀 연령대가 높은 층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 교통 인프라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거기에 계속 고집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 감소에 의해서 약간의 떨어짐 현상들이 아무래도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꼭 고령화가 어떤 부동산에 뭐 하락이 온다 아니면 상승이 온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원장님의 의견은 뭐 단정 짓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네. 중립적인 입장을 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도요, 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 고령화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나눔 현상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구도심이라고 해서 꼭 투자성이 없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고요. 네. 신도심이라고 해서 꼭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지역과 또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워낙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그 투자 방법 또한 좀 유동적일 필요가 있고요. 네. 너무 큰 고정관념은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된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진보와 빈곤을 소개해 주시면서 기술과 도시의 발전을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지방의 집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 혁신 도시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어떤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혁신도시 자체가 지방에는 큰 어떤 개발 호재나 신도시가 쉽게 생기기가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신도시라는 거는 어떤 인구 유입이 있거나 아니면 도시 자체가 너무 포화 상태라서 도시가 확장성을 띌 때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유입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혁신도시 자체가 어떤 지방민들한테는 큰 호재가 됐었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혁신도시, 그러니까 지방의 상승을 이끌었던 혁신도시의 첫 번째, 네. 우리나라의 제2도시, 제2도시? 네, 부산 혁신도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 사실 오늘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척 기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고향도 부산이고 저도 매년 해운대로 피서를 갔을 정도로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자, 과연 부동산 투자처로 부산 혁신도시는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혁신도시의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제2도시 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부산은 아시다시피 어떤 산업 관련된 13개의 기관이 내려가죠. 그래서 영화 관련 산업과 그리고 또 금융, 그리고 또 해양 산업 관련해서 총 13개의 기관이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일자리가 내려가는 인구수는 약 3,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유입이 예상되는 인구는 약 7,000명으로 예상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보통 혁신도시 하면 다 똑같이 가겠지. 물론 기관의 개수는 차이가 있고 어떤 근로자의 수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 도시 옆에 붙어 있고 신도시고 단순히 거기서만 아마 머무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게 혁신도시입니다. 뭐냐면 부산은 부산 혁신도시만의 특징을 약 3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이런 주변으로 원래는 혁신도시를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기존 도시만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도심에 붙어 있거나 혹은 도심과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의 혁신도시를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혁신 도시지만 부산은 혁신 지구라고 불리우면서 총 4개의 지구로 분산돼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제2의 도시고 인구가 35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지형이 부분 도시 안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시 안에서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정비하는 형태를 띠면서 도시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종도 쪽으로 동삼지구가 영화 관련이 들어오고요. 해양 관련이. 그리고 이쪽 잘 아시는 센텀시티 쪽으로 센텀지구가 들어오는데 이쪽이 영화 관련. 그리고 범인력 주변에 문현지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관련 산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지역이 바로 대연지구라고 해서 이쪽은 택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 지역에 이주민들이 있으니 이 이주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게 이제 문현지구죠. 대연지구죠. 그런데 이 대연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약 300세대 정도 되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입 예상 인구는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2015년도에 7,000명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대연지구만으로는 이제 수용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다른 지역과 그 차별화된 것 중에 마지막 이유가 이겁니다. 유입 예상 인구는 7,000명이면 다른 혁신 도시에 비해서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이 혁신 도시의 인구 유입률로는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훨씬 이상을 뛰어넘는 이제 상황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재밌는 게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작년부터 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무려 2013년도와 비교를 하면 2013년도에 약 27%의 이제 그 노후된 주택 거래가 있었다면 이게 불과 3년 만에 현재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노후주택은 어떤 거주의 목적으로서는 분명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 부산은 더 이상 도시를 확장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시 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개발이나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 문현지구 쪽 주변으로 해서 대연 8구역을 시작으로 우암, 그리고 문현 3구역, 점포, 가야, 그리고 이 아래 초량까지 범인력 주변으로 해서 이 금융 산업 관련된 이 문현지구 중심으로 많은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총 136개의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중에 올해 상반기에 25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11개인데요. 거의 대부분 아직 한 8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보통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개발의 기대감이 이런 노후주택들의 그런 매매 거래량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최근에 보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도를.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누면 부산광역시청을 이렇게 중심으로 나눠서 이쪽을 서부산과 이쪽을 동부산으로 나누죠.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서부산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정관읍 쪽으로도 지금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희가 2010년도와 15년도 두 번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세고요. 지금 현재는 350만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17년 지변율이 이쪽과 그리고 또 이쪽에 제주에 이어서 2위와 5위를 했던 것처럼 지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부산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투자를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구, 강서구 쪽과 이쪽 기장 그리고 해운대 이쪽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6개의 지역의 재개발 재정비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곳을 제외하고도 이쪽 지역에는 많은 재개발 재정비를 추진 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이주하거나 혹은 잠시 거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럴 때 그 인구들이 부산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이쪽은 저희가 아까 크게 서부산과 동부산으로 나눴지만 이게 경남 쪽으로 해서
양산과 김해도 부산권으로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김해와 양산 쪽으로 약간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이 부산 내에 안에서 지금 인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부산의 전체적인 집가는 좀 들썩이고 있고 오르는 편이지만 지금 아파트 값이나 혹은 어떤 상가의 값 그리고 또 어떤 토지의 변화는 이게 갈수록 편차가 커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인구가 주거하는 인구가 소비하는 인구가 한쪽으로 쏠리는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예가 정관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거를 총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최근에 정관 쪽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이쪽에 아파트 거래량이 느는 것을 미뤄보면 사실 부산 내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부산 내보다는. 그래서 지금 잠깐 어떤 그 주거지가 필요해서 이쪽으로 잠깐 이동한 건 아닌지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현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잠시 거주할 곳이 필요해서 들어갔다면 다시 이쪽 도시가 완성이 돼서 돌아올 시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투자 혹은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부산은 이 지역과 그리고 상업이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는 광안리, 해운리 일대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면 김해국제공항 쪽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지역을 조금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각 지역에 어떤 투자 특성이 있고 지역 분석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지구로 4개로 나눠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구, 즉 소비 인구, 왜냐하면 그 소비 인구가 어디로 주거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예상되는 주거 지역 혹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서 근무를 할 예정인 인구가 거주할 곳이 어딘지를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앞으로의 투자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혁신도시 그야말로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실패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마련한 자리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 그리고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규용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5층에서 8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규용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듣고 좀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의동 582-3 단독주택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단독주택에 지금 거주 중이신 거세요? 예.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는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5년요, 16년 됐는데, 네. 근데 네, 지금 뭐 이 집을 매매해야 될라는지 오래돼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는 땅이 좀 좁고,
네네. 면적이 적으니까 38평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나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이게 좀 궁금해서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지역 같은 전망이 경우에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이제 중공업 지역은 이제 말 그대로 도시 지역의 이제 한 어떤 일환인데요. 중공업 지역은 사실 다른 공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업 지역은 공업 지역이지만 주거와 상업이 조금 보완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 땅의 어떤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좀 넓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도상으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아마 주변에 도로로 감싸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축을 할 때 높이 제한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는 이제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만 조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아 쪽의 어떤 재개발이나 정비가 지금 위쪽까지 미쳐오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말 그대로 이런 재정비나 그 재개발은 충분한 수요층이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다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조합원도 수요층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시 여기를 지어서 어떤 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재개발 정비보다는 지금 최근에 현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1년에 10조 원씩 5년 동안 하는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팔고 이동하시려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나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쁘다고 해서 막상 어디 정해지지도 않은 곳으로 이주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주를 어디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이주하시려고 하는 것과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 어떤 비교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셔야지 여기가 단순히 현재 호재가 없다, 오르지 않는다, 낙후되어 있다 해서 옮기겠다.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거 목적이고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할 곳을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여기는 당장 매도하시거나 팔고 나가시는 거는 조금 제가 만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 정부에서 뉴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지정된 후에 어떤 형태의 동네를 도시를 이렇게 뉴딜 사업으로 지정을 하는구나라는 걸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그러면 이 지역이 거기에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가 판단이 되면 그때 한번 움직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 더 보유하셔라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좀 마음에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아들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고맙습니다.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하남시 강북동 353-8 상가 건물을 최근에 매입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떤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앞으로 네.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길 최근에 이렇게 매입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매입하신 목적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가 임대 수익용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변이 큰 공장은 아니지만 조그만한 군소 공장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도로 확장이나 주변의 신도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충분한 소비 인구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매입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혹여 나중에 이게 공실 없이 꾸준히 잘 돼도 이걸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매도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잡으시는 게 좋냐면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산 부동산은 장기 보유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혹여나 이게 투자기 때문에 이걸 매도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이 매도 시점을 잡는 데 가장 큰 요인은 둔촌주공과 가밀지구의 어떤 성공 여부와 진행 상태가 여기에 매도 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내용 어떻게 만족하세요? 어떠셨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가 건물 매입을 아주 잘하셨다고 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고대면 스랑리 615-10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 토지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토지가 아니고 임야예요. 임야예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한 12년 전에 제가 네. 좀 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샀거든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그냥 12년이나 됐는데 그냥 뭐 맹지라는 건 난 저도 그것도 모르고 누가 한테 했는데 이제 제가 잘못은 잘못이지 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네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도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그 맹지를 왜 피해야 되냐라고 하실 때 이거는 연관관계가 건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땅이든 건축 행위가 최대한 자유로워야 그 땅의 활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는 동반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맹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물며 여기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 도로와 이 땅이 만나 있는 그 접점의 폭이 최소 2m 이상 3m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 폭으로는 접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맹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완벽한 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맹지일 경우에도 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떤 대규모의 공사나 아니면 신도시나 이런 여파들이 밀어오다 보면 꼭 어떤 개발에 불리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 지역의 어떤 지가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통째로 개발을 할 때 수용 혹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주변에 어떤 여파들이 같이 밀려올 수 있는 지역 혹은 지형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자면 지금 현재 여기는 당진 쪽이긴 한데 당진 쪽에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이 위쪽이죠. 그리고 이 성문국가산업단지 쪽인데 이 성문국가산업단지 쪽과도 거리가 조금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배우도시격의 약간 이제 주택이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주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 곳과도 거리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밀려오려면 이 다른 지역의 땅들이
미리 개발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높은 산지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비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충분히 이런 개발의 영향이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온다고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 잡으시는 게 좋냐면 매도 타이밍을 이 성문 국가산업단지랑 연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의 대규모의 어떤 산단이나 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 주변에 혹은 이런 국도변에 이렇게 어떤 창고형이나 아니면 물류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이 성문국가산업단지와 연계를 해서 한번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담 내용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그럼 장기로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네, 조금만 더 보유하시면 될 겁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전문가와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1대1로 얼굴 보고 또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규용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5층에서 8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산 50-1을 40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0년째 보유 중이면 오래 보유하셨네요.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30년 조금 이상으로? 네네. 네.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야, 30년 동안 이 넓은 땅을 갖고 계셨네요. 아, 이거 넓지는 않은데, 그게 월피동하고 부곡동 산 요거하고 붙어서 같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른들이 홍제동에서 네. 이주하는 걸로 해서 옛날에 그걸 받으셨나 봐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네. 그쪽으로 아파트 지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했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안 짓고 딴 데서 졌나 봐요. 주택공사에서 네네. 다른 데다 져가지고 그냥 그게 그렇게 여태까지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를 지금 집을 져서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야 될지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너무 네네. 오래 갖고 있고 또 뭐 말로는 또 안산시에서 뭐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뭐 어떻게 못한다 뭐 막 이러는 것도 같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이거를 팔 건지 아니면 여기다 집 지어서 살 건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일단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녹지 지역이긴 한데 찾아보면 어떤 개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걸려 있는 것들을 보면 공익용 산지와 보전 산지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가능한 건축을 제외하고는 일반 건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축 행위를 해서 거기서 주거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갖고 계신 땅이 지금 이 땅이신데 이 앞에 지금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만나 있는 이런 도로들과는 닿아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앞에도 같이 공익용 산지나 보전 산지로 돼 있고 혹여 이 앞에 있는 필지가
국유지일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전용 허가를 내가지고 점용 허가를 내서 충분히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국유지도 만약에 국유지일지라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사유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맹지 상태라서 여기는 건축이 어차피 안 됩니다. 이거 좀 지도로 보고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래 도시에는 녹지 공간을 주변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어떤 무리한 확장이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혹여 나중에 도시의 확장이 필요할 때는 이걸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지 부분을 좀 남겨놓긴 하는데 네. 예전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충분히 어떤 개발의 여파가 다시 한번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호재나 목적, 이유 없이 여기를 대규모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살펴보면 경기권에서도 요즘에 안산이 많이 주춤한 편이에요. 그래서 안산의 어떤 재개발 정비나 어떤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인구 유입이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의 도시 상태로도 그 안산의 인구를 충분히 수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필요성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 어려워 보이고요. 혹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이쪽에 어떤 대규모 개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걸려있는 공익용 산지나 보전산지 같은 이런 산지들이 이런 법령들이 해제가 되다 하더라도 이쪽은 수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어떻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수용이 될 때 되더라도 조금 이런 대규모 개발의 어떤 조그만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그 즈음에 잡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는 단지 지금 현재 어떤 개발이 좀 어렵고 뭐 공시지가도 낮고 주변에 호재도 좀 없는 편이라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도시 주변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충분히 필요성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0년 이상 보유하셨다고 하면 정말 이 땅이 많이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좀 기다려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생길 줄 알았는데 참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호재의 가능성을 염두하셔서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쪽을 전문가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 47-4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독주택 보유 중이신데요. 지금 이곳에서 네. 거주 중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25년 전에 상속 받았었는데, 상속을 받았는데, 네.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네, 갑자기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네네. 전문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드렸거든요. 네. 네. 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세도 주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세입자를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받으시고 그 세입자님들이 20년 정도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네네. 네, 갑자기 이사 가신다고 네. 그러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요. 요즘에 그 세종시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조치원 쪽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뭐 걱정이랄 것까지는 아닌데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어떤 원도심 격인데요. 조치원은 그 어떤 지방의 중소도시에 어떤 호재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아주 예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도시예요. 어떤 거냐면 원래 이렇게 기존에 형성돼 있던 원도심 주변으로 이렇게 뭐
캠퍼스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오송 과학산업단지가 온다거나 아래쪽에 뭐 조치원 청사가 들어온다거나 또 이제 멀리는 세종시가 생긴다거나 또 오송역이 있거나 이런 것들로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혹은 미리 개발이 된 지역이라면 기존 원도심까지도 개발의 여파가 충분히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물론 지금 이건 투자로 하신 건 아닙니다만 투자를 하실 때는 매입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땅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필요로 한 땅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어떤 개발업자나 아니면 큰 대형 건설사나 혹은 정부기관에서도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변으로 나가는 게 돌아가서 확장이 되는 게 어떤 사업적인 타당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쪽이 더 크죠, 더 좋죠.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으로 들어오기에는 약간의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쉽게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매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더 낙후되고 더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도시 인프라를 같이 쓰다 보면 그리고 이런 교통 인프라도 같이 영향을 받다 보면 이쪽 지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규모 개발이나 정부 청사나 정부에서 필요로 한 땅들은 이런 주변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인들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투자나 개발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쪽에 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형태나 그런 활용도보다는 원도심에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은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밖으로 퍼질지 몰라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민간인들이 하는 개발들은 오히려 원도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혹여 나중에 팔실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도 시기는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잡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팔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허스 아파트 매수 전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파트 매수 전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전망을 이제 좀 알아보신 후에 이거를 매수를 할 건가 어쩔 건가 이제 결정하시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어떤 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거주보다는 투자면 어떨까 싶어서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네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고향에서도 네. 현재 고향에서 커져가는 방향 쪽은 서울 방향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가까이는 보면 신도시 중에서도 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아파트를 기점으로 좀 큰 대개발은 위쪽에 파주 운정 쪽이 있죠. 근데 파주 운정은 어차피 이쪽하고는 큰 영향이 오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일산이 왼쪽에 있긴 하지만 보통은 지금 서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어떤 신도시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성으로 투자하실 때는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새로운 도로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은 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이렇게 어떤 월세, 임대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나중에 임대 생각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능곡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활성화 지금부터 되는 단계라 또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대곡 역세권하고 여기하고 가까우니까 네. 주택 혹시 호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일단 주변에 이뤄지는 어떤 신도시들을 살펴봤을 때 네. 지금 여기는 재개발의 압력보다는 인구 유출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새 어떤 월세나 그런 임대의 목적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정비 사업 쪽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더 투자하시고 나서 좀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체가 그 낙후되었을지라도 낙후 지역이나 지금 현재 매입하시려고 하는 아파트가 좀 오래됐더라도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려면 충분한 수요층이나 즉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합원들이 충분히 주변으로 유출될 수 있는 지역의 주변 개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같은 상황은 조금 마음을 내려두시고요. 어떤 임대 목적이시라면 저는 이 지역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재개발의 가능성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좀 괜찮겠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이외에도 전문가와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요. 또 고민 해결책을 찾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규용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5층에서 8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최규용 원장님과 함께 땅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봤습니다. 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떤 호재나 악재가 있더라도 너무 거기에 기뻐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장을 냉정하게 좀 더 깊게 살펴보시면 그런 호재와 악재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항상 투자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